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채널에 장미 언니가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민이 채널에 출연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감정이 살짝 격앙되어 있어요. 왜요? 사실 미니 씨가 평소에 이런 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지금 실제 톤이랑 영상 찍을 때 톤이랑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네. 조금 확실히 다운되어 있으면 좀 맞아요. 네, 편집할 때도 그렇고 또 완성된 영상도 보니까 확실히 좀 밝아야 되겠다. 아, 맞아요. 저도 이제, 평소에 조금 기분이 다운돼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영상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했지. 이거 촬영하는 분들이 이 톤이 장난 아니구나. 이 정도의 그 텐션을 올리려면 어느 만큼 열심히 촬영해야 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때 언니 좀 이제 초청해다가 좀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때 언니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드디어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언니랑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그 탈북 스토리를 제가 여러 번 듣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무조건 가자. 언니가 막 적극 이제. 네, 아슬아슬했죠. 하마터면 못 올 뻔했습니다, 여러 번. 그쵸. 코로나 딱 직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오빠가 조금만 늦게 결정을 내렸더라면 아마 지금도 북한에서 그러고 있겠죠. 그쵸.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언제 더 막막해졌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네, 진짜 그때 아니었으면은 못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니랑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니를 알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야,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때 오빠한테 지금도 얘기하는 게 진짜 운명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때 오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역사에는 뭐 했었더라면 이런 말은 없대요. 네. 뭐 그 사람이 죽지 않았더라면 뭐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만약 나폴레옹이 승리했더라면 역사에는 그런 했더라면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만일 조금만 늦게 결정을 했더라면 얼케가 늦게 전화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그런 얘기도 정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정말 궁금한데 그때 왜 그렇게까지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가고 싶었는지. 왜 오빠도 이제 막 적극 푸시하고 막 그러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네. 돈 한 푼 지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저희를 엄격하게 키우셨고 학교 그리고 공부 학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없었어요. 영화도 아마 못 봤을걸요. 북한 영화도 못 봤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딱 갔는데 엄마가 그때부터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성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낙제를 맞아도 엄마가 뭐라고 안 하고 내가 뭐 무슨 짓을 하거든 엄마가 아예 상관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가서부터 이게 조금씩 한류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오빠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줬거든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본 게 선유와 사기꾼이에요. 저도 봤어요. 봤어요? 안재용 나오는 거. 맞아요. 진짜 거기서 제일 명대사 나오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니,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대사까지 기억하는 수준은 어때요? 아니, 미니 씨 머리 너무 좋네요. 아니, 그게 언제 때 대사를 기억하고 너무 있어요? 남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선야 사기꾼을 봤는데, 사기꾼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협잡꾼. 근데 사기꾼이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그때 사기꾼이 입장에서 그 드라마를 시청하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완전 한류에 빠졌죠. 한류와 사랑을 하게 됐죠. 그걸 시작으로 이제 좀 그 다음에 내가 본 게 진짜 웃기게도 내가 멋진 영화를 많이 봤는데 두 번째로 봤던 영화가 태왕사신기였어요. 배영준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제가 그 드라마에 푹 빠졌던 거예요. 그때 그 고려시나 전설이 막 나오면서 뭐 백령, 주자 그리고 현모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신화적인 요소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시나리오가 쭉 씌워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단군에 대한 걸 다른 드라마? 단군이 아니고
그 뭐야 땅을 넓혀간 왕 있잖아요. 장수왕 아버지 광개토왕. 광개토왕에 대한 거예요? 갑자기 장수왕 아버지로 나오네. 광개토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성향상 네. 이게 로맨틱한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더 스릴 있고 좀 더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취향하고 너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결심을 했죠. 아, 이제부터 내 인생에 한류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 운명을 직감했죠. 나는 얘랑 앞으로 쭉 갈 거다. 얘 없이는 못 산다. 얘 없이는 못 산다. 진짜 그럴 정도가 됐죠. 왜냐면 영화가 아니면 따로 즐길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즐길 거리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쵸. 저희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서대라고 하거든요. 학과를. 네. 한 개 학과를 서대라고 해요. 서대를 다니러 이루어지는데 여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단 말이에요. 이과이니까 더 그랬나? 맞아요. 네. 유일하게 내 친구가 되어준 무언가가 바로 한류였어요. 사실 오빠랑 같은 집에서 제가 반자가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빠는 뭐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빠 얼굴을 같은 집에 살아도 거의 못 봐요. 우린 또 뭐 방이 각자 뭐 다르고 여러 개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냥 오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 공간이 아예 안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외로웠는데 그때 정말 한류가 든든한 친구가 되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나한테 커지기 시작했죠.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막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영화의 뭐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생각을 하네?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에 봤던 드라마가 펀치하고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인데 미스터 선샤인을 보셨다고요? 네, 거기는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의 조선이 그 옛날의 조선이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점점 드라마를 많이 보면 네. 이제 스토리가 뻔해요. 사랑 스토리는 뻔하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시네요. 계속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서 보는 라푼젤이라든지 네. 겨울왕국이라든지 북한은 겨울왕국이 얼음공주거든요. 그리고 라푼젤이 라판젤이에요. 네, 라푼젤은 저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빙하기, 아이스 에이지를 뭐라고 해요? 북한은 빙하기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어요. 제가 많이 접하면서 와, 이 나라를 뜨고 싶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간절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몰랐지만 커서 보니까 사회가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르치던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정말 괴리감이 많더라고요. 네. 또 주변에 뭐 탈북했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중국까지 갔다가 한국까지는 못 가고 중국에 갔다가 잡혀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어디 그 동네에요? 동네에 있었어요. 한두 명이 있었어요. 진짜요? 있었어요. 그래서 총진에는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네네. 또 제 주변에도 사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 친구들을 데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탈북했니? 어쩌다가 잡혔니? 굉장히 그 호기심이 충천해가지고 네. 이 친구들을 데려오면 간식을 사준다, 밥을 해먹인다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지금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청취하고 있죠. 이 친구들이 얘기를. 엄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바깥 세상에 보고 싶냐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우리 집이 가난했으면 내가 벌써 외국에 나가서 중국에 나가서 세상을 봤을 거 아니냐. 집이 왜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그때는 난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네.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이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결혼식 정년기에 들었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 나이가 탈북할 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그때면 다 결혼하고 다 결혼하죠. 근데 그쵸. 저희 대학교 때 친구들은 사실 결혼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북한도 점점 결혼 정년기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고 네. 고등학교 때 지방 친구들은 결혼을 다 했는데 평양에서 대학 공부를 같이 한 친구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이야.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막 전화하면서 야 시집가면 고생이다. 우리 어떻게든 오. 정보하자. 좀 더 천천히 버티다가 나중에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결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결혼하면 내 삶이 없어지고 자식을 위한 삶, 남편을 네. 위한 삶이 네. 바뀌잖아요. 네.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주변에서 장미를 너무 공주처럼 키운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험한 일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고생을 할 건데 엄마 품속에 있을 때만이라도 얘가 공주 대접을 받아야지. 아이고, 그런 부모들이 많죠, 북한에.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정말 저한테 험한 일 하나 안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너 천천히 갈 거면 천천히 가라 막 엄마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29살이 되니까 엄마가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너 시집 언제 갈 거니? 하면서 슬슬 슬슬 엄마가 발동.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느긋하게 그래 천천히 가. 그래 험한 일 하지 마. 괜찮아. 아직은 괜찮다. 엄마가 다 보호해줄게 이러더니 제가 결혼 정년기가 지금 지나니까 엄마가 불안해서 너 좀 여기 앉아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거냐. 그러면서 엄마가 열심히 네. 소개도 시켜줬어요. 이 남자는 어떠니? 저 남자는 어떠니?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이제는 드디어 내 인생의 그 젊음이라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겠구나. 이제는 결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때 마침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오빠는 안 간대요. 막 속상하죠. 지금이 기회인데. 너무 속상하죠. 예, 인생에 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기회인데 이거를 딱 잡아야 되는데 우리 오빠는 잡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빠한테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이 아니면 오빠 한국 절대 못 간다. 오빠도 싱글이고 나도 싱글이다. 우리가 싱글이라서 가능한 거지. 네. 우리가 결혼을 했다. 한 명이라도 결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 절대 한국 갈 수 없다. 지금이 기회다. 천재 일위의 기회다. 잡아야 된다. 막 이러니까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한국이라는 사회도 만만치가 않아. 거기가 자본주의 사회야. 양육강식, 독자 생존의 사회인데 너 그 사이가 만만할 것 같니? 그리고 우리 거기 가면 거지야. 우리 여기다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집, 건물, 무슨 그거를 다 현금화해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짧은 그쵸, 시간 네. 동안에 벌써 집을 팔고 건물 팔고 이러면 다 소문이 나요. 나고. 북한에는 그 스파이가 있잖아요. 네. 우리 고지야. 너 가서 어떻게 할 거니? 내가 그랬어요. 우리 북한에서 이만큼 살았다. 우리 한국 가서 못 살 것 같냐? 근데 말씀 중에 그런데 북한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 있었어요. 이야. 아니 건물을 포기하고 오신다고요? 그거 다 포기하고 와. 왔죠.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돈을 낳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벌써 그래서 자본주의 그 시스템을 참, 네. 맞죠. 자본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 놨죠.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야 우리 그럼 게임하러 갈까? 그럼 오빠랑 같이 게임하러 가서 게임하다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무료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네. 그리고 오빠도 싱글이었고 나도 싱글이었고 원래 결혼하기 전이랑 후랑 이 삶이 확 바뀌잖아요. 네. 결혼하기 전이면 어찌 보면 애들인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도 없어.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막 무료한 생활이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아니면 우리가 한국 못 간다. 결정을 해라. 그리고 오빠한테 말했어요. 나는 비행기 한 번 못 타봤다. 오빠는 그래도 그 중국 간다가 비행기 타보지 않았냐. 내 일생에 발자취는 못 남겨도 내가 비행기 한 번은 타봐야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빠한테 나 진짜 그거 타고 싶다고. 비행기 타고 싶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나 결혼 할 거면 하교랑 할까? 이러면서. 오, 하교. 하교하고 결혼하면 중국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엄마가 그랬어요. 야, 중국 가겠다고. 하교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공부도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머리가 빈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그 뭐 어느 만큼 뭐 멋있는지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한번 가겠다고 머리 텅텅 빈 사람이랑도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빨간물 노란물 들더니 애가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네,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던 찰나에 정말 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 몸은 꿈에서는 갔죠. 그러니까 열대 번도 갔지. 마음은 있고. 갔지. 근데 몸은 못 가는 그런 상황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온 거죠. 와, 어찌 보면 되게 저랑 너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북한에 있을 때 한류를 너무 좋아했고 바카사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컸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딱 왔을 때 그냥 바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나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네, 인생에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내 운명을 내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을 뜰 때가 23살이었어요. 만으로 23살이었는데 진짜 어릴 적에 떴네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손자리가 들어오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뭐 전문대 졸업하고 이미 일하고 있을 맞아요. 때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갔다 오면은 보통 5년을 이제 생각하고 갔다 오면 28살이잖아요. 그때면 늦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나는 바깥 세상을 보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온 거고 그 전에도 막 북한에서 나 절대 결혼하기 싫다.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집에서 그냥 딸로 클 때는 되게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되게 그렇게 거의 자란 그 언니들이 결혼하고 나서 시집 갔는데 막 명절날에 찬 물에 막 그 생선 막 씻고 있고 그 고생을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여기 북한에서 결혼 못 하겠다. 또 한국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데 참 언니도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 와서 이제 결혼 생각 지금요? 네 많이 좋은 대상자가 오면 결혼을 해야죠. 근데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보다 지금 와서 바뀐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결혼을 하되 늦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래 뭐 결혼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왜냐면 주변 친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결혼 언제 할 거야 그러면 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하고 뭐 나타 안 나면 안 하고 그러면서 애기도 뭐 낳으면 낳고 말면 말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시기한 확률로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더 이상 지구에 나의 DNA를 남기고 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기 안 낳겠대.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틀린데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쵸.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와서 적응도 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내일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뭐. 네, 여러분 들으셨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 이제 남자친구를 공개 안 하고 지금 남편이죠. 네, 그때 남자친구였는데 공개 안 하고 이제 하는데 자 그런 손자리들이 좀 여러분 들어왔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이래서 결혼 보겠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정말 좋은 분들이신데 저는 이미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때 지금의 남편. 그래서 오늘 올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언니가 결혼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니 자만추가 좋아요. 나는 그래요? 자만추가 너무 이상해. 네.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은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 맞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네. 탔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죠. 어떠셨어요, 비행기? 비행기를 탔어요? 무섭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출항하지 않을까. 2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다 왔어요. 어디서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마지막에? 저희 태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태국까지 와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하늘을 날기 시작해서부터 이거 누구 타온 마음으로 구름도 좀 즐기고 풍경도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덩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 비행기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걱정이 괜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대한항공을 타고 왔던 것 같아요. 몇 명이서 타고 오셨어요? 일행은 몇 명이셨어요 그때? 일행은 한 30명? 탈북민 30명이었다고? 네. 진짜로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요? 보통 10명 미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30명이요? 30명 탔었어요, 그때. 30명이 그럼 뒤에 다 이제 북한 사람들만 앉았었겠네요. 띄엄띄엄 해가지고 좌석을 받아서 앉았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네. 한 여자분이 승무원분이 오셔가지고, 네. 나한테 막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내가 어디 봐서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저 일본 사람 아닌데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던 게, 그러면 한국 사람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실수했어요. 아니요, 저 조선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 아닌데요? 저 조선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엔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북한이라고만 알지, 조선이라는 단어면 그 옛날에 과거의 조선으로 아는 거예요. 네. 이분들 한참 생각을 했더니 잠깐 눈동자가 흔들렸어. 내가 보기에는. 그러시군요. 좋은 여행 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았죠. 그렇구나. 우리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보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계단을 타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어떤 통로로 가요. 네. 막 가더니 게이트로 가서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지? 하고 봤는데 비행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탄다고? 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여기는 이제는 한국 땅이니까 이제는 나 안전하구나 라는 마지막으로 안도의 숨을 내셨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다. 북한 빠빠이. 그 모니터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요? 근데 미니아 야스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사된 거 있잖아요. 엠마 왓슨님. 맞아요. 해리포터 이야기에서 그 여자가 출연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 영화관 가서 봤는데. 어릴 적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미니아 야스예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모니터에 보니까 영화 항목에 그게 있는 거예요. 미니아 야스가. 그래서 시청을 했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도착하셨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낯설었어요, 저는. 그리고 추웠어요, 되게. 그때가 언제였는데요? 제가 1월 2일에 한국에 딱 도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콕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는 따뜻했어요. 네. 그래서 반팔을 입고 탔었는데 한국에 도착을 하기 전에 춥다고 사람들이 다 패딩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패딩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패딩이랑 입고 진짜 안에 레이까지 입고 왔는데 거기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에 그거를 다 버렸어요. 짐을 최소한 간소화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산길을 탔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름옷만 가지고 태국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또 패딩을 입으래요. 패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뭐 자켓 같은 거 주면서 이거라도 입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걸치고 내렸는데 진짜 추웠겠다. 새벽 7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회색빛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냥 새벽이어서 다 잠자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따뜻하지가 않았어. 솔직히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국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했고 정말 화려한 불빛이 나를 감싸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본 한국은 회색빛이었어요. 근데 점점 살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넘어오면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는 길에 솔직히 험난한 여정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가꾸지도 않아요. 남이 이렇게 준 자켓을 이렇게 걸치고 내리는데 그 지금이 내 모습이 북한에 있던 내 모습보다 더 초라한 거예요. 그 초라한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을 딱 봤는데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이요? 그 옷차림부터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옷차림이잖아요. 피부색이라든가.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 있죠. 난 근데 이런 느낌 처음 느꼈어요. 나 살면서 진짜 처음 느낀 감정이에요. 그럼 오자마자 국정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도? 국정원에 들어갔죠. 국정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오셨잖아요. 국정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죠.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해주니까 그때부터 동화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국정원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조사받는 기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조사를 끝내고 이 자유의 땅으로 나와가지고 인생을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엄마랑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종종 오빠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국정원이 오빠가 안심이 돼. 오빠가 한 달 먼저 떠났었거든요. 오빠는 어땠어요? 먼저 떠난 오빠 한 달 만에 봤는데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글쎄요. 오빠도 뭐 처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화 오빠나 덩치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유니폼 그 뭐지? 그쪽에서 내주는 유니폼 입고 있는 게 너무 뭐라 할까? 나는 지금까지 뭐 코트를 입은 오빠라든지 자켓을 오빠를 계속 봐가지고 너무 운동복 같은 거를 입고 있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처음에 오빠를 딱 봤는데 내가 막 웃으니까 오빠 야 너도 지금 너 꼬라지가 그렇게 심통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죠. 한 번에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가족이 통째로 왔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한 번만에 온 분들도 없고 본인 혼자 온 것도 정말 고생을 해가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불현듯 그래 가자라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가족이 통째로 한국으로 왔으니까 이사 와도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제가 실감을 못하는 거지. 주변에서 정말 이거 로또 당첨이라고 정말 행복한 거로. 그래서 저도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어선더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았나요, 사람 그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269기였거든요. 근데 270기, 271기부터는 그냥 271기 5명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코로나가 이제 터져가지고 제가 1월 2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저도 검사를 받았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지금 환자가 들어왔다고 저희가 다 검사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를 거쳐왔거든요. 우한지요? 우한을 거쳐왔어요. 국정원 조사실로 들어갈 때 태그를 하면서 들어가요. 태그를 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조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딱 마주 앉아 있는데 이분 피부를 위해서 가습기가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가습기가? 이렇게 나는 뚱에 있는데 이렇게 눈은 바빠. 다 살피고 있어. 그래서 정말 저온 환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와 진짜 일하는 이 환경이 북한이랑 너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조사하시는 분이 아침마다 커피를 거품 이제 쫙 있는 그 원두 이제 직접 내린 그런 커피 있잖아요. 따뜻한 거 그 냄새가 커피 향이 좋죠. 귀족처럼 일을 한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은 좀 하셨었나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그랬죠. 오만 긍리를 했었어요. 막 이거를 보면 공부하고 싶다. 또 이거를 보면 돈 벌고 싶다. 정말 여행하고 싶다.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사실 여행이었어요. 제일 먼저 내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자유의 기준이 에펠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었어요. 봐라, 나 이게 자유의 상징이다. 나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딱 남기고 싶었는데 나와보니까 코로나래요. 여행을 갈 수가 없대요. 못 가셨어요 아직? 못 갔죠. 저 아직 파스포트도 없어요. 진짜요? 그렇구나. 그래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여행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 돈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가고 싶으면 돈이 없고 돈을 위해서 회사에 가면 시간이 없고 해가지고 절대 갈 수가 없어. 조금만 더 하시면 꼭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걱정하다 보면은 못 가게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 보는 거. 일단 떠난다. 해서 이제 가는 게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친구들은 배낭여행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다양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원에서 놀랐던 게
책방에 있는 거예요. 도서실이 있는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국정원도 같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북한에서 해리포터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읽었다가 4편까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볼드모트가 이렇게 확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막 궁금했어요, 뒤에 얘기가. 근데 와보니까 해리포터 시리즈 뒤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읽었어요, 그거를 그럼 재밌게. 북한에서 봤던 그 해리포터 시리즈는 한국에서 쓴 거였어요? 북한 쪽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한국 거를 봤어요. 저희 오빠 친구가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왔었거든요. 그때 그 시리즈를 갖고 들어왔는데 전편을 다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딱 그 대목만 갖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진짜 재미있게 읽었고. 한국에 와서 마저 다 읽었고. 맞아, 읽었고. 그럼 나오실 때 이제 내가 한국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면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셨어요? 그때 그냥 생각한 게, 막연하게 생각한 게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세우기에는 사회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나올 때 너무 웃긴 게 SNS도 모르고 카톡도 몰랐어요. 그리고 운행이라는 거를 이용할 줄도 몰랐고. 다 모르죠. 다 모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꿈은 컸던 것 같아요. 나 그냥 멋있게 여기서 성장을 해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와서 생각을 많이 했죠. 대학교를 가냐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버냐.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30살이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졸업을 하는 시점을 생각하니까 35살인가 36살이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증 하나를 위해서 36살까지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그냥 너무 내가 보기에도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너무 사람이 막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때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말투부터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투를 바꾸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서 왔어? 이거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북한에서 왔어요, 탈북민이에요라를 숨기고 싶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 신났어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저 탈북민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머리 하러 가도 물어봐, 무슨 네일 아트 하러 가도 물어봐. 그 점점 지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발 이 질문을 좀 하지 말아서 그냥 뭐 사투리를 쓰면 중국에서 왔거니 뭐 외국에서 왔거니 생각하면 되는데 꼭 물어보셔. 그래서 말투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말투를 바꾸기 좋은 데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식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손님들이랑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일단은 많이 들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톤을 모르는데 어떻게 흉내내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초밥집 알바 서빙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음에요? 네. 그래서 너무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알바랑 이렇게 거르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신청을 했는데 바로 패스를 했어요. 갔는데 부산 분이셨거든요, 사장님이. 엄청 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왔냐고 해가지고 북에서 왔다 가니까 이분이, 내가 북에서 왔다 가니까 그냥 일을 엄청 잘하실 줄 알았나 봐요. 사실 저 일 잘 못하거든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하루 일하니까. 그래서 초밥집 알바를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 말 배우러 왔다. 우리가 손님들하고 말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다 서울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2층에서 일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방에서 왔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열흘도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게 영상 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와서 그렇게 바로 영상 제작, 뭔가 이제 키보드를 만지고 컴퓨터를 다루고 이런 일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제가 북한에서 프로덕션을 운영했었어요. 역시 물론 모르는 게 많죠. 근데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링 하면 다 나오니까 저는 또 그런 서치에 강했어요, 되게.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게 막 있으면 오빠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 자체가 그랬어요. 오빠랑 너나 여기 한국에 오기는 매 한 가지잖아요. 같이 도착을 했잖아요. 모르기는 매 한 가지다. 누구가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너 스스로 찾아가라. 물어보고 싶어도 사실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다 서치를 하고 그냥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회사는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그 회사는 지인이 소개를 갔어요. 식당도 있었고 너무 괜찮았어요. 회사가 너무 괜찮았는데 일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좀 사업하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때려쳤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금 또 다른 회사에 다니긴 하는데 사업을 일단 접고 지금 회사는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서 인지도가 있는 회사예요. 거기서 지금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사업에 대한 꿈을 아직 접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전 회사랑 지금 회사랑 너무 문화 차이가 극명하게 나요. 원래 회사는 굉장히 째여 있어요. 아침 출근부터 퇴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째여 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는 완전 풀이에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하지만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다 해야 해요. 원래 회사에서는 회식을 2번 정도 하긴 했는데 지금 회사는 회식이 없어요. 그냥 뭔가 우리가 조금 기념할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점심에 다 하세요. 그런 건 너무 좋아요. 저희 원래 회사는 제가 술을 마실 줄 몰라요. 술 마실 수 있어 해가지고 언니 저 술 못 마십니다라고 하면 그래 술 마시지 마 하고 그냥 그런 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6시만 되면 없대요, 직원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창 근무 시간 이후에도 뭐 메일이 오고 카톡이 오고 하면 근무의 연장이다 막 그런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맞다. 이제는 그러지도 못한데 첫 월급 받고 뭐 하셨어요? 첫 월급이요? 그거 아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돌린 것 같아요. 첫 월급을 받고. 근데 막 그렇게 첫 월급이라고 해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마냥. 그러니까 일단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그 현찰을 잡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실감이 안 났고, 그리고 계속 북한에 있을 때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생활 지금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한국 생활 이제는 횟수로는 3년 차? 3년밖에 안 되셨어요? 3년. 운전할 줄 아시잖아요. 운전하죠. 처음에 어땠어요? 운전이라는 거 처음 해보셨을 텐데. 근데 운전은 진짜 쉽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회사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원래 회사에 다닐 때 막 한승하고 가면 1시간 반이었거든요. 대중교통으로? 네, 그래서 오빠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빠가 차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운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운전면허 따러 갔어요. 또 막 서치를 해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면허 취득하면 쉽게 취득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운 좋게 한 번에 패스를 했어요. 도로주행까지 다요? 네, 3일 안에 다 패스를 했어요. 티즈차랑 다 했어요? 네? 티즈차. 다 했어요. 기능이랑? 네, 다 했어요. 딱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회사 가기 전날에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카카오 내비를 봐야지 회사까지 갈 거잖아요. 저녁 내 거 카카오 내비 열심히 막 봤어요. 길 헷갈리지 않게. 네. 우리 집이 동작인데 저희 회사가 상암 DMC거든요.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심장이 너무 뛰고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느리게 가겠어요. 여기가 뭐 제한 속도가 진짜 너무 사람들이 빨리 가니까 막 70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막 30에 가고 있어. 뒤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계속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첫날에 갔다 오고 8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눈을 뜨니까 9시더라고요. 회사에 지각을 한 거예요. 13시간을 내쳐 잔 거예요.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한 번이 다르고 2번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근데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한국 생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회색빛이었다. 근데 살면서 그게 많이 바뀌었다. 형광빛이라든가. 바뀌었죠. 이제는 로즈빛으로 바뀌었죠. 일단 여기도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저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되게 작아 보이게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제 자신감도 되찾고 나 이만하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참 그동안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둥지 속에 있는 새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의 울타리에서 집이 그렇게 저희는 뭐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제가 고생할 필요는 굳이 없는 알을 깨고 이제 등지 밖으로 나가는 게 많이 두려웠었고 그래서 그런 첫 도전이 이제 멀타로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됐고 이제는 제가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도우면서 남편이랑 살아가고 있지만 참 이런 가능성을 주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북한에서는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불가능했죠. 절대 그쵸. 가능했을 리가 없어요. 북한은 본인이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꼽히는 나라가 아니라 그거를 억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했죠. 앞으로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래도 나는 내 성향상 자영업을 하지 않을까. 자영업을 어떤 계통의 자영업? 그것까지는 비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비밀인 게 아니라,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가 됐든 저는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침없는 장미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